자, 오늘은 시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프린트 앞장을 보면은 시조의 개념과 형식 및 종류 나와 있죠. 개념을 보면 고려 후기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신흥 사대부들이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 만든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려 후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 후기라고 생각을 해봐. 고려 후기 때 어떤 기류가 있었냐면은, 자, 고려 후기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은, 야, 우리 이제 고려 좀 망해가는 것 같은데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건국을 하자라고 하는 신흥 사대부 계층이 나오게 돼요. 신흥 사대부 계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계층이 있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고려가 아무리 망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나라의 신하인데 고려한테 충성을 다해야지, 너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는 끝까지 고려의 충절을 보이는 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어느 계층의 힘이 더 셌을까? 자, 신흥 계층이 더 힘이 셌겠죠. 자, 그런데 요즘 현대 같은 경우면, 야, 내가 이렇게 힘이 더 세라고 하는 거를 SNS 혹은 TV 혹은 신문, 잡지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 어떻게 홍보가 될까? 글귀요? 그렇죠. 글귀인데 그 당시 유행하는 글귀를 택해야겠죠. 자, 그래서 시조가 어떤 거에 축약이냐면 시절 가조라는 말의 축약입니다. 여러분, 복면가왕할 때 가 알죠? 근데 이 가가 뭐야? 노래. 자, 노래가예요. 여러분 이거 알 텐데, 야, 참 그 시절 그때 좋았지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즉 시조는 처음부터 문학 양식이었던 게 아니라 음악으로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흥사회 계층들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시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면은 고려 후기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신흥 세대부들이 왜 이것을 썼는지 설명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시조가 두 가지 기원설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외래 기원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래 기원설이 됩니다. 자, 외래 기원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느 나라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 어느 나라? 자,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넘어왔던 게 한자로 된 시, 한시예요. 자, 시조도 한자로 됐죠. 초반에. 자, 그러면 한시도 한자로 됐죠. 자,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혹은 외래기원설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게 바깥 외자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걸 기원하느냐? 아, 야, 우리나라 바깥 외자 써갖고 우리나라 말고 바깥에 있는 나라 중국에서 한시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조가 발전한 것 같아라고 해서 외래기원설은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재래기원설도 있는데 재래기원설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문학작품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조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 고려가요라는 게 있어요.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 노래거든요. 근데 고려가요 중에 만전춘별사라는 작품을 보면은 시조의 형태, 음술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게 돼요. 3, 5, 4, 3의 구조. 즉 3, 5, 4, 3의 구조를 보이는 작품이 나와요. 즉 고려시대 다음에 조선시대 때 혹은 고려 후기 때 시조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아, 즉 고려가에서 발전을 한 거구나 라고 보는 게 바로 재래기원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가요에서 기원을 했다고 하면은 고려가요의 모든 형태가 이렇게 시조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약점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재래기원서를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다시 형식을 볼게요. 3장 6구 45자 내외에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했다.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고 둘째 음보는 5음절 이상으로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종류를 보면 평시조, 사설시조, 연시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평시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6구 45자 내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볼게요. 자, 이거 1행, 2행, 3행이 될 수 있겠죠. 현대시로 보면은 1행을 뭐라고 묶죠? 1연. 두 번째 행은 2연, 세 번째 행은 3연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시조는 그렇게 묶지 않아요. 첫 번째를 초장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줄을 중장. 자, 세 번째 줄을 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자, 3장, 장, 3장이죠? 자, 그러면 6구가 어떻게 나오냐?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라고 나눈다 치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전구라고 쓰고요. 뒤에는 뒤후자 써갖고 후구라고 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럼 초장에 구로 끝나는 게 몇 개? 2개. 자, 근데 장마다 각각 2개로 끝나죠. 2개로 나눠지죠? 그럼 2 곱하기 3은 해서 6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글자 수를 한번 세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셔 7글자, 무엇이 10글자, 될꼬 하니 14글자, 17글자, 21글자, 25글자, 29글자, 32, 36, 37, 41, 44. 44글자. 이게 되죠?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가 바로 이렇게 평시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시조.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 앞으로 와서 자, 고려 후기 때 시형이 확립이 되고 조선 때 아주 큰 유행을 하게 됩니다. 조선 초때 빵 터져요.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조선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조선 쿠데타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반란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근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갈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작자층이. 만약에 첫 번째 작자층 신흥사대부 계층들은 어떤 주제로 글을 썼을까? 조선? 자,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밑에. 자, 시조의 내용 보면은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 나와 있죠. 자, 절개가 나와 있죠. 절개가 나와 있고요. 자, 신흥 계층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들아 절개라고 나와 있죠. 자, 고려시대 때 조선을 넘어갈 때 조선 창업을 도운 사람들이 그리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대부분의 시조는 자, 절개같이 저항하는 시조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 때 이런 내용이 넘어가서 조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선은 무슨 나라죠? 유교죠, 유교. 자, 유교 중요시하는 게 뭐가 있지? 충효. 자, 충과 효가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조선시대 때 주로 나왔던 내용은 충과 효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고려에 대한 그리움의 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나오고요. 충과 효가 대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조선은 유교의 나라죠. 유교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도 충과 효를 중요시 여겼지만 누가 더 중요시 여겼을까? 누가? 양반계층. 그쵸. 양반계층이 더 중요시 여겼겠죠. 왕을 만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충과 효는 양반계층이 중요시 여겼던 사상이다라고 봤을 때 그 당시 양반들은 어떤 글자를 썼을까? 한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한자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한자를 쓰는 양반이에요.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산으로 갔어요. 딱 산을 보니까 나무가 아주 튼실해요. 나무가 아주 멋져요. 그리고 그 앞에 시냇물 혹은 개울가가 있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 거야? 무슨 생각 들어? 아름답다? 아름답다? 뭐 불질르자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죠? 자, 산이나 개울물 같은 거 보면은, 자, 산 같은 거 보면은, 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흐르는 물 보면은, 아, 저 물 길어다가 내 논에다가 내 밭에다가 대고 싶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을까? 양반이? 아니요. 양반은 그런 생각 안 했겠죠? 양반은 일 안 해. 아니요. 양반은 공부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럼 양반이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산이나 물 같은 거 봤을 때는 그냥 저거를 농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자연으로 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양반 계층은 또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느냐? 자연 예찬의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고려 후기 때는 고려에 대한 절개 그리고 신인 계층의 세력과 시에 의한 시조 내용이 있었다라고 봤고요. 조선 초기에는 양반 계층이 한자로 유교적 사상인 충과 효 그리고 자연 예찬을 주로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간혹 잠깐 말했지만 고려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했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화 관성 봤니? 관성 안 봤어? 너네가 못 보나? 관성 봤니 민찬아? 아무도 못 봤어요? 영화 관상 내용이 뭐냐면요. 근데 이거 역사 시간에 배웠나? 계유정난. 계유정난 몰라요? 여러분 관상에 그 이정재가 세조로 나왔던 건 알아? 혹시 뭐 집에서 감금 내니 영화가 못 갔어? 자, 이 계유정난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만 들어봤죠? 이만. 단종. 조카 쫓아내고 조카 쫓아내고 뭐? 자기가 왕하고 누가? 세조가. 자, 세조가 난을 일으켜요. 단종이 나이가 어리니까 출세 욕심, 권력 욕심이 있었던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그때 유교적 사상이었던 조선의 선비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대부분 저항을 했겠죠. 자, 대부분 저항을 했습니다. 자, 나는 단종이라는 왕이 나의 유일한 왕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무력으로 단종을 몰아냈기 때문에 너는 성리학적 질서에 어긋난 거야.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 라고 하는 선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케이? 자, 대다수였다라는 것은 선비들이 그 당시에 무슨 작품을 썼다? 시조를 썼다라고 했죠. 그러면 대다수의 선비들이 썼던 시조에는 뭐가 들었을까? 단종에 대한 충성이 들어갑니다. 충절이 들어가요. 충절. 그러니까 조선 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충과 관련된 시조가 계유정난, 조선 초 때 일어났던 계유정난에 의해서 많아지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시조 모든 걸 포함해서 문학 작품의 갈래는 그 당시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조선 초 때까지만 하더라도 충과 효, 자연 예찬을 그리는 양반 계층의 한자로 된 시조가 유행했습니다. 알겠죠? 자,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여러분 명량을 봤죠, 영화? 명량을 봤죠? 명량은 무슨 전쟁을 소재로 했지? 자,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9년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7년 동안 이어집니다. 자, 그럼 얘들 잘 생각해봐.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여러분 조선시대 때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 왕족이요. 왕족? 양반. 양반? 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야 돼. 선택해. 노비? 아니. 자, 노비도 있고요. 양반도 있고 왕족도 있어요. 그런데 왕족 너무 불쌍하지 않냐? 서로 막 죽고 죽이고 엄청 막 난리 부르치잖아. 그렇지 않아? 너무 피곤할 것 같잖아. 너 왕자의 하루 계획표 못 봤어? 하루 4시간 자고 계속 공부해. 잘해볼게요. 지금도 잘 못하는데 뭘 잘해볼게.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비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쳐봐요. 1492년에 노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292년까지 약 200년 동안 노비 생활을 했네요. 자, 노비 생활이다라는 것은 혹은 평민이다라고 하더라도 양반 혹은 왕족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조정해야 돼. 절해야 되죠. 혹은 머리 숙여야 돼요. 혹은 걔들이 뺨 때리면 나는 뺨 먹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즉 떠받들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임진왜란에 빵 터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임진왜란은 임진년도에 왜구가 침범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란이 일어났을 때 부산에서 그 장수가 뭐라고 했냐면 야 쟤네 우리나라에서 조공 바치러 오네 라고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오네? 근데 되게 많이 오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위로 생겼다 밑으로 생겼다? 밑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는 또 어떻게 되죠? 전쟁이? 개털리죠. 자, 처발립니다. 자, 심지어 거의 한 3주 만에 그 당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3주 만에 한양으로 입성을 하게 돼요. 일본군이. 자, 그런데 일본군이 그렇게 한양으로 죽을 똥 쌀 똥 하면서 간 이유가 뭘까? 왕 잡으려고. 일본은 성주가 도망간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양을 갔는데 왕이 없는 거야. 걔들도 되게 황당해 했겠죠? 자, 일본인 되게 황당해요. 침략자들도 황당해 하는데 일반 노비나 백성들은 어떤 생각 들었을까? 내가 200년 동안 떠받들고 살았는데 응? 빡치겠죠? 자, 여러분들 요즘 말로 빡치겠죠? 근데 그냥 빡칠까? 개빡쳐. 자, 그래요. 개빡치겠죠? 자, 그렇게 노비랑 백성들이 개빡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노비 문서가 불타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비교적 좀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또 한글이 보급이 돼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게 초반에는 양반들의 반대로 해서 잘 보급이 안 되다가 전쟁 이후에 보급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한글로 백성들이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나게 되죠. 자, 일반 평민들의 의식이 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각성, 깨우치게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평민들이 각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여러분 광해 영화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광해군이 임진왜란 바로 그 다음에 왕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산에서 임업을 하는 분인데 세금으로 전복을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백성들은 살만해? 아니면 살기 힘들어? 살기 힘들겠죠. 살기 힘든 환경에서 백성들이 각성을 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욕하게 될까요? 양반이 욕하게 되겠죠. 기득권 계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양반들 하고 하고 뒷짐지고 다니고 맨날 공부하고 있죠. 그쵸? 근데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나와? TV에? 농사 짓고 또 술 먹고 웃고 즐기죠. 그쵸? 자, 그래서 서민들의 삶에 애환이 나오기도 하고요. 즐거움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즐거움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 때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학이지? 방학 지금 말고 초등학교 때 막 생활계획표 짜지 않았어? 안 쳤어요. 안 짰어? 자, 그럼 짰다는 사람의 기준에서 막 이렇게 생활계획표 이렇게 딱 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잠, 여기서 여기까지 씻고, 운동, 공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뿌듯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렇다 쳐봐. 전생에 그렇다 쳐봐. 자, 그러면은 이때 이게 방학 시작했을 때 세웠던 계획표예요. 방학 끝날 때 어떻게 되지? 하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계획표가 어디 간지도 몰라요. 자, 이 계획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잠, 게임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 초때 고려 후 조선 초때 형성됐던 시조의 형태가 3장 6구 45자라는 규칙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부라는 규칙이 깨지게 돼요. 이런 규칙이 깨진 시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설 뭐냐면은 말씀사 말씀설이에요.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설시조를 보면은
중장 부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사원부의 규칙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중장 부분이 말이 길어져서 이런 규칙을 깨지게 된 시조를 사설시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 다시 정리를 해보면 평민들이 살기 힘들다 보니까 기득권을 비판하겠죠. 풍자하겠죠. 근데 이게 짧게 할 만한 게 안 돼요. 너무 할 말이 많아. 너무 얘네 욕할 게 많아요. 너무 할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장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조를 사설시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1페이지 나와 있는 걸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본 건데, 자 그러면은 1페이지 내용 그 두 번째 보면은 사설시조 특징 나와 있죠? 자 형식 보면은 평시조의 기본형에서 대체로 중장의 길이가 제한 없이 길어짐, 대화체가 나타나 있다 나와 있죠. 평시조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혼자 말하는 독백체인데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말을 거는 형태 같아요. 그래서 대화체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고, 내용은 서민적이고 구체적인 당시의 생활 모습을 다뤘다. 자, 강렬한 애정을 드러내거나 거리낌 없이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나와 있죠. 자, 강렬한 애정 줄쳐봐. 강렬한 애정. 자, 강렬한 애정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양반들은 뭔가 약간 좀 고리타분하고 맨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죠. 대놓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선 초기 때는 이런 양반 계층이 썼기 때문에 강렬한 애정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기 때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평민들, 백성들이 글을 썼죠. 그래서 강렬한 애정이 드러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나한테 애정이 드러난 시조를 배웠어요. 뭐죠? 후기 되기 전 조선 초 중기 때 시조 여자 거예요. 중기 때 그냥 좀 마음을. 작가 누구죠? 황진. 황진이에요. 황진이. 근데 얘들아, 황진이는 여자죠. 여자예요. 조선시대 때 여자 대우 받았을까? 공부했어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진이가 훌륭한 시조를 남길 수 있었던 걸 뭘까? 자, 잘 생각해봐. 황진이 직업 뭐야? 기생. 기생이죠. 그냥 술집 가서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계급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냥 돈 좀만 있으면 술집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극 같은 거 잘 생각해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술집, 기방에 놀러 가는 사람들의 계층이 양반이야 아니면 농부야? 양반. 양반들이죠. 자, 잘 생각해봐요. 자, 양반들이 자신들이 있었던 일, 겪었던 일, 혹은 스트레스 받은 걸 날리기 위해서 기방을 갔어요. 근데 이 기생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못해요. 무식해서. 그러면 여기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기생들은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즉, 무조건 과학적 팩트로 그렇진 않지만 추측을 해봤을 때, 자, 여류 작가들, 기생들이 많은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황진의 시조 같은 경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죠. 그래서 애정을 드러낸 시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조 문학의 전개에 보면 시대 배경 고려 말 때는 신흥 사대부 계층이었다. 조선 전기 때는 주로 사대부 계층이 향유했으나 기녀들에게까지도 확대됐다. 즉 황진이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는 평민 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왜? 한글이 보급되고 평민들이 각성하게 됐다. 알겠죠? 그리고 시조의 내용, 고려 말에는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 조선 전기에는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 조선 개국 공신들의 송축, 축하 파티, 유교적 충의 사상, 자연예찬, 이별의 정한 등이 있다. 조선 후기 때는 세태풍자나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를 해준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 있니? 궁금한 거 없어?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뒤에 있는 시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